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안 통과 소식에 환호하면서 이날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은 11거래 연속, 또 S&P 500 지수는 8거래 연속 상승인데요. 1조 2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경기의 회복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또 백신을 맞은 외국인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이날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동반 상승세로 장을 열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하락세로 다시 한번 돌아섰는데요. 코스피 현재 0.07%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95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선거일 만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개장 이후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코스닥은 상승 탄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0.54% 오른 1,00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기관은 매도하고 있지만 코스피와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천서들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도 NFT 모멘텀들이 다양한 종목들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분야의 기업들에서 NFT 사업 진출 소식이나 관련 투자 소식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 또 이와 함께 NFT의 거래 수단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함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컴투스 같은 게임주들도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로블록스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 밖에는 인프라 투자안 통과 소식의 건설기계 같은 관련 인프라 투자 수혜주들이 오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코스피가 좀 주춤하고 있고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움직임 눈에 띄고 있는 하루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 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NFT 메타버스 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NFT랑 메타버스는 제가 뭐 매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장에 어제는 좀 하락했다가 오후에 좀 회복하는 이제 모습이 보였고 네. 오늘은 또 아침에 좋은 것 같았지만은 결국 지금 또 마이너스로 좀 돌아가고 좀 있거든요. 일단 중국장이 개장하고 나서는 계속 좀 장 분위기는 매번 바뀌어 버리는 이제 이런 장세가 우리나라에서 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장이 맞춰가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아닙니다. 뭐 떨어질 때는 좀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또 우리나라는 또 다른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좀 생기고,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좀 갑갑한데, 일단 제가 10월 말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래도 11월 중순까지 가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 증시가 해외 증시랑 그래도 이격도를 좀 줄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한 이제 9일쯤 되는데 일단 오늘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도 월간 수익률,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이 아니고 월간 수익률에서 해외 증시랑 국내 증시랑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그와 반대되는 이제 수급이 프로그램적으로 동반이 좀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중국의 분위기인데 중국에서 전력난이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이게 뭐 이격이 생긴 건 아닌데 시기상 중국이 전력난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부터 우리 증시가 이제 해외 증시가 좀 따로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전력난은 조금 좀 해소가 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좀 중국장이라도 좀 따라가면서 해외 증시와 좀 분위기를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해외 증시 따라가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해외 증시가 이제 꺾이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단순하게 수급적인 이슈가 아니고 중국에서 이번에 석탄 수입량을 좀 봤을 때 지난달에는 전력이 부족해서 석탄을 엄청 많이 수입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석탄 수입량이 좀 줄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면은 전력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좀 되고 있구나. 그래서 뭐 이 정도도 좀 해소가 좀 될 수 있겠구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NFT랑 메타버스에 관해서 좀 이야기할 게 좀 많은데 뭐 오늘 대놓고 NFT 관련 장세입니다.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은 갤럭시와 머니트리부터 대표적 이런 블루베리 NFT까지 해서 뭐 이런 소형주까지도 뭐 NFT가 지금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밤에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죠. 어제 뭐 AMD랑 로블록스에서 이 두 가지 기업의 실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 다 메타버스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AMD는 이제 기존의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이 메타라는 회사의 이 서버실에 자사 CPU를 납품한다. 특히 메타버스 전용으로 납품을 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AMD가 반도체 기업으로서 10%가 급등이 나왔고요. 로블록스는 이제 게임 회사인데요. 뭐 기존에 뭐 마인크래프트랑 좀 비슷하게 오픈월드 게임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 공간과 NFT라는 것을 도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아직은 적자지만은 매출액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뭐 미국장에서는 뭐 마이너스 2%였지만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30%까지 급등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관련 장세가 좀 크게 나왔고 특히 게임주가 관련된 기대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 기대감이 오늘 우리 증시까지 좀 이어져서 뭐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흔히 좀 비유를 하는 게 2017년, 2018년 제약바이오 장세랑 좀 비교를 좀 합니다. 그때도 이제 신라젠이라는 회사랑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한참 좀 이슈가 되면서 이 제약회사의 바이오 회사에 뭐 앞으로 신약이 나온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10년 동안 뭐 40배 막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뭐 위메이드라든지 뮤직 스튜디오가 이제 NFT랑 메타버스의 대장주 흐름으로 가장 강한 상승이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도 제약회사야, 우리도 어떤 시장 만들고 있어, 우리도 바이오 어떤 기술 개발하고 있어라고 나오면은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NFT와 협업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특히 뭐 두나무랑 협업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주가가 또 바로 반등이 나오는 뭐 오늘도 A스토리를 보면은 기존의 지리산 드라마 실패 때문에 주가 하락했지만은 두나무와 협업한다는 이슈 때문에 오늘도 15%까지 뭐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NFT랑 엮이기만 하면은 주가가 바로 반등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냥 또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뭐 제약바이오 종목에 물린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회사가 이게 항암제모 만든다는데 안 오를까요? 하면은 알 수 없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NFT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또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만 좀 잘 좋은 걸 좀 이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선별적인 작업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의 디커플링이 최근에 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달 중순 정도 넘어가면 그 간격을 조금이나마 좁힐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고요. 또 최근에 중국의 전력난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NFT와 메타버스 모멘텀 국내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뉴욕 증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관련주들 모두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좀 테마에 과열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부분 강조해 드렸으니까 관련주들 투자 전략 세워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수의 픽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아진산업입니다. 자, 이 종목 리비안 관련주로 오늘 좀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이제 매수 가격을 한 3,500원 정도 드렸습니다. 3,480원 드렸었는데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는 걸 즐겨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란톡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그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오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 났을 때는 별로 걱정 안 하십니다. 그냥 물타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좀 수익 났다가 수익률이 줄어들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 가격대입니다. 그 이후에 쌍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현재 추세를 돌파해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 구간은 아니다. 실적이 잘 나온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네스타버스나 이런 쪽에 지금 시장에 눈이 쏠려 있지만 그것도 사실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뛰어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사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겨우 상방이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이니까 좀 여유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현재 뭐 좀 지금이라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한 3,500원 정도 선으로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면은 그때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한 적정 매수가 3,5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온라인 강연을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모토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분들이 주로 방송을 보십니다. 어떻게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지 공부도 할 겸 뉴스도 보실 겸 보시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의 그들만의 이제 언어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뭔지 또 공부하시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걸 즐겨 하는데 내일 오후 6시도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다 보면 많이 보는 게 보조지표거든요. 네. 보조지표를 깊숙하게 공부하시는데 오히려 사실 보조지표보다 한 차례 한번 공부하고 나면은 다시 주지표로 돌아오게 됩니다. 봉 차트라든지 이평선 가볍게 넘겼던 것들을 한번 보조지표까지 싹 공부하고 일목까지 싹 공부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한번 주지표의 중요함을 알게 되시는데 내일은 그 주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종목 상담도 해드릴 예정이고 실전 투자 기법도 이야기를 해드릴 생각이니까 내일 오후 6시도 많이들 오셔서 저희가 소통하시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저희가 리뷰 드릴 때도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질문 주시거나 또 고민 있으신 종목도 위주로 리뷰를 드립니다. 저희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내일 오후 6시에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기술이 좋기 때문에 링크만 눌러도 핸드폰, PC에서 자동으로 이제 라이브 강연에 연결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QR코드가 어려우신 분은 문자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6시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 방법부터 종목 상담까지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월 9일 골수의 픽 오늘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7가지 종목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질문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7번 종목입니다. 서로 시작하는 서땡. 단 2가지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서로 시작하는 2글자 종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은 오늘 그 중에서도 좀 뒤쪽에 있고요. 그래도 오늘 종목 그래도 뒤쪽에요? 예, 좀 네.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시작한 종목이 좀 뒤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하나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종목은 또 천원대 종목입니다. 오늘 소폭 좀 하락이 좀 1.5%대, 6%대 좀 하락하면서 천원대 종목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좀 과거에는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구주택공사라고 해서 원래는 주택공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이제 전부가 좀 통합이 되고 하면서 지방에 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이제 민영화가 좀 되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있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구 수성구 소재에 있는 이제 건설사입니다. 건설업계이고 또 이제 제가 특별히 대구 수성구 소재라고 또 적은 이유가 이 지역 기반으로 한 이제 건설사다 보니까 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가끔씩 테마를 좀 봤습니다. 뭐 대구를 좀 중심으로 한 뭐 정치인께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관련된 테마주다라고 정치 테마주를 엮인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신공항 관련돼서 뉴스 나왔을 때도 뭔가 이 회사가 한다라는 건 없지만은 대구에 있는 건설사니까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전에 대구주택공사였으니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정책적인 테마를 좀 받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싹 없습니다. 뭐 관련된 정치인분들도 이슈도 좀 끝났고 대구 신공항 얘기도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도 아니어서 그 이슈들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좀 낙폭도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또 정책 테마주로서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시세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7번 서로 시작하는 2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건설 관련 기업이고 또 대구 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건설 관련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좀 움직였었던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또 정책 관련주로도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힌트를 들어볼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건설하고 토목 쪽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PBR로 따지면 0.58밖에 안 되는 아주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정치 테마로서 좀 거품이 들어갔던 구간들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들은 1등주를 하거나 거품이 들어간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 결과가 나오거나 혹은 거품이 꺼지거나 혹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한참 2등, 3등 후보들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야당에 이제 후보자가 선출이 됐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끝난 이후에 조금 이제 정치 관련 테마주, 정책 테마주들도 조금 조용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접근을 하셔가지고 손절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모아가시는 전략들 유효할 수 있고 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2020년 4,800원 매출에 이어서 2021년 올해는 1조 매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찍히고 있는 회사. 정치 테마주를 엮었다가 지금은 좀 거품이 빠져있는 서로 시작한 2글자의 종목입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 보니까 여러분들이 네. 서울이라고 올려주시지만 서울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구에 있는 네.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한, 동한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이 한 글자 생각하면 저는 그 저희 세대 때에 그 뭐 유명한 가수죠. 얀이라고 있습니다. 얀? 예. 네. 모르세요? 다음 얘기해 주세요. 얀이나 야다 이런 이제 가수가 일단, 있는데 네네. 락발라드 노래 중에 남자들이 다 제 세대에서 많이 부르던 네. 노래 한 글자가 이 뒤에 한 글자가 같으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했거든요. 샤크라의 이 노래.
아시죠? 아무도 몰라? 저는 얀 압니다. 저도 양으로 양은 아세요? 압니다. 네. 이건 남녀로 갈리나 보다. 이게 남자가서 여자가서. 네. 아, 그렇습니다. 노래 제목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 건설주고 토목 분야에서도 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정책 관련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 힌트로 또 여러 가지 노래 제목도 있다라는 힌트를 들어봤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잠시 후에 또 2차 힌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힌트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51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룽투코리아 매수가 7,065원에 비중 15%.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룽투코리아 오늘도 한 2% 정도 오르면서 7,03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 한 9월 달쯤 매수하셨다가 손실이다가 다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계속 가져가도 괜찮으실까요? 네, 일단 봤더니 이제 모바일 게임 위주의 이제 회사이거든요. 근데 요즘 게임주들이 좋죠. 게임주들이 좋으니까 이제 게임주들을 조금 더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매수가가 7,065원인 거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매수를 좀 하신 상황인데, 일단 지금 당장 흐름은 좋습니다. 왜냐면은 게임주가 그냥 게임주다라고 하면은 좀 잘 움직여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 종목을 봤을 때 다른 게임주들처럼 되게 강하고 세게 갈 만한 모멘텀은 좀 부족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져가도 될 거라는 질문은 예스이긴 합니다만 뭔가 다른 게임주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뭐 게임주들이 뭐 20%, 25%, 30%갈 때 아니면 또 50%, 60%갈 때 이 종목이 그만큼의 상승률을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뭔 차이점이냐면은 요즘 게임주들이 움직이는 모멘텀은 결국은 NFT거든요. 그러면 NFT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게임을 좀 굴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NFT를 발행을 하고 어떻게 사업성을 가져가냐인데 여태까지 나온 것은 컴퓨터 PC 게임 또는 콘솔 게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채굴하는 방식.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즘 오늘 NHN에서 컨퍼런스 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 회사가 잘했던 플랫폼으로 NFT를 접목하겠다. 기존에 NHN이 잘했던 게임은 그 고스톱이라든지 막고라든지 포커 같은 이런 게임이었거든요. 사실 룽투코리아는 이제 그런 게임을 출시한 적이 여태까지 없습니다. 휴대폰 MMORPG로만 좀 출시를 좀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 못 따라갈 수 있는데 뭐 아직 모릅니다. 나중에 이런 게임으로 출시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면은 그때 올라갈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다른 게임주에 비해 좀 약하다. 그렇지만은 게임주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도 되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탄력이 좀 약한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게임주들에 대한 모멘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8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매수가 15만 3천 원에 비중 15%. 증시도 춥고 날씨도 춥네요. 상담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정말 좀 최근에 주가가 부진합니다. 올해 들어서 내내 좀 부진한 흐름인데 오늘 96,100원, 10만 원 선 아래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요. 좀 손실이 크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거의 뭐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예전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좋았던 그런 시즌이 있지만 지금은 제약바이오의 시즌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물론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또 좋은 뉴스들이 받을 수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큰 손 형님들, 세력 형님들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따라서 그분들의 수급을 파악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법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서 물어보면 이제 제일 편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시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한참 좋을 때는 내가 이 뉴스를 터뜨렸을 때 한 100억만 쏘면은 상한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안 좋을 때는 한 뭐 200~300억을 밀어넣어도 상한가 안 들어가면 굳이 그 돈을 밀어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약바이오의 시즌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회사 같은 경우 물론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뇌질환 관련 치료제, 상암제 관련된 신약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뉴스가 나오면은
급등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뉴스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약바이오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편입니다. 현재 구간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었습니다. 10만 원대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 구간까지 깨고 내려와 있고 가까이 보면은 오히려 그 구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지를 해줘야 될 구간이 깨지면 저항선 역할을 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가 하나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그냥 누워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간을 좀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반등이 없으면은 정리를 하시는 방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11월 9일이니까 11월까지만 보시고 11월 안에 반등이 없으면, 왜냐면 이거 뉴스를 기다리다 보면은 뉴스가 안 나오면 계속 연 단위로 누워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그냥 묶어두는 거밖에 안 되고 이 종목이 뭐 예를 들면은 영업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높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단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그 기간 안에 뉴스가 안 나오면은 빠져나오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없더라도 좀 오랜 기간 횡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을 정해놓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5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RS 매수가 9,930원에 비중 50%, 전략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실리콘 관련주인데 최근에 또 원전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원전 관련주로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앞으로 전략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전략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5일선 이탈함을 일단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밖에 좀 답이 없고요. 원전주가 지금 열심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유가 최근에 중국에서 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전력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또 소형 원전 돌리는 얘기 나오는데, 이 원전 이슈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왔던 모멘텀이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게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아까 시황 때 중국의 전력량이 좀 풀려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럼 그 모멘텀이 좀 약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철 이제 끝나고 이제 좀 겨울로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예비 전력률이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전의 필요성도 좀 낮아지고요. 그럼 이 원자력 발전의 다음 모멘텀은 뭐냐라고 하면은 다음 대선 정책입니다. 지금 여당 쪽에서는 추가 원전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야당 쪽 후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아예 폐기를 해버리겠다는 정책을 지금 공약을 좀 가지고 나오는 분위기인데, 어느 쪽이 지지율이 우세하냐, 어느 쪽이 더 현실성 있는 공약이냐를 따져보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구간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구간이죠. 지금 이거를 매수가 10,000원에 놓고 마냥 기다릴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5일선이 지금 당장 9,200원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올라올 거거든요. 차트 보고 5일선 이탈하면은 저는 손절했다가 나중에 좀 눌렸을 때 다시 타이밍을 잡는 게 맞지. 지금 여기 보면은 시청자님 매수한 타이밍은 거래도 이렇게 많이 없고 얼떨결에 잠깐 나왔다는 구간에서 매수가 됐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잘못 물리면 크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일선 이탈 시 손절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국의 전력난 해소가 이 원전 관련주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매수가도 좀 높으시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는 의견,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6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젠 매수가 8728원에 비중 10%, 첫 주식으로 잘 모르고 샀습니다. 어떻게 하죠?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57,00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시젠은 뭐 올해 내내 좀 하락 추세가 좀 크게 봤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는 뭐 진단키트 이제 백신 나왔으면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 되면서 지금 이제 유럽은 4차 팬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계속 돌파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건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이 나와 있으면은 초발 제약 바이오가 좀 쓰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도 맞으면서 걱정을 하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약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 맞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조금 이제 CGN 차트를 보면은 CGN 차트 대표적인 게 이제 CGN하고 뭐 SD 바이오 센서, 뭐 액세스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지켜줘야 될 자리를 많이 좀 깨고 내려왔어요. 좀 6만 원대를 만약에 지켜줬으면은 그나마 이제 조금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 물론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SD 바이오나 액세스 바이오에 비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되는 실적이 그렇게 이제 특출나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은 시장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 62%인데 같은 이제 섹터에 있는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1000%가 넘는 상황이고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이거는 워낙에 전년 동기에 별로 실제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보면은 이제 숫자 자체가 높아지는 퍼센트 자체가 조금 이제 비교가 되는 상황이고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장기 입형 때 481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즌은 그걸 깨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한 4만 원대 그래도 5만 600원인데 4만 8천 원대에서 그래도 한 번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온 구간이 있으니까 손절가 4만 8천 원 정도 잡았고 대응하시되 아직 사실은 진다키트 종목 중에서는 조금 밀리는 구간이 있고 좀 수급이 안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 아직은 진단키트가 죽은 구간은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 번 더 진단키트 종목들 또 우리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드 코로나 한다고 안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측면 손절가 한 4만 8천 원까지만 잡고 그 구간까지만 지켜주면 한번 단기 반등을 줄 수 있다. 단기 반등 주면은 단기 목표가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 한 번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4만 8천 원 제시해드렸고요. 단기 목표가 7만 원으로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익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서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진 힌트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단 두 가지 글자라서 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힌트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전 국민이 이름을 아시는 분, 두 분을 좀 모시고 왔습니다. 첫 번째 분은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아시죠? 서태지 씨 아닌가요? 예, 맞아요. 90년대 이제 시대의 아이콘, 대중문화 이렇게 한 획을 그은. 근데 서태지 씨의 그 본명 아세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본명 저도 압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압니다. 뭔데요? 정현철 씨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 그거 모른단 말인가요? 몰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이제 모델이신데 이제 요즘 방송 활동 정말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땡혜진 씨. 성을 각자 한 개씩 넣어주시면 오늘의 정답 완성이 된다라고 2차 힌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저 첫 번째 분의 그 본명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이제 글쎄요, 이제 문화 대통령이죠. 우리 네. 서태지 형님의 이제 그 사진은 이제 첫 글자를 설을 넣어주신 것 같고 네. 뒤에 있는 분은 이제 들으니까 누군지는 알겠는데 사진만 보면 참 어려워요. 요즘 아, 이제 그래요? 요즘 TV 많이 나오시잖아요. 글쎄요, 이제 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여자 연예인들은 저는 누가 누군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비슷한 데서 이제 메이크업도 받으시고 뭐 하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아시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한 글자 맞춰줄 수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정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특히 최근에 보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 최근에 이제 6시로 바꾼 다음부터 네네.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많이 좀 이제 보시는 분들 많아졌는데 예전에 금요일에는 볼 수 있지만 이번에 수요일이나 오후에는 오히려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강의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USB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종목을 원하셔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많은데 나는 강연회를 꼭 이제 듣고 싶다, USB를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적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지. 물론 이제 종목 받는 거 좋죠. 간편하고 좋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프라모델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프라모델 싫어, 완성품만 좋아 이런 네. 것보다는 또 만드는 맛이 있으니까 그런 USB 필요하신 분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많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서태지 씨 데뷔 연도가 92년도였더라고요. 그때 안 계셨었죠?
이렇게 사실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네. 서태지 활동한 거 본 적이 없어요. 아, 저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진도 네. 나중에 뭐 연예 가족이 이런 데서 나온 걸로 이렇게 처음 봤었습니다. 네, 처음 봤다고 하시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차 힌트 여기까지 드려봤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힌트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볼 문자는 99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동양철관 매수가 1,543원에 비중 28%, 계속 하락 중이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1,340원 정도이고요. 또 저점 부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가 없이 요즘 계속 밀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가진 종목이 뭔가 지금 거래가 딱히 되는 것 같지 않고 누가 봐도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주가도 뭔가 계속 밀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단순합니다. 회사에 악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악재가 있으면 누가 대놓고 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는 뭔가 지금 당장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리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딱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최소한의 비중만 좀 소유를 좀 하고 지금 당장은 이 종목을 손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 종목에 매달려 있을 게 아니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서 지금 상황을 버티던가 아니면 지금 상황의 주식시장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던가 이 두 가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물렸을 때 대처 중에 하나인데 내가 가진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막 대놓고 던져가지고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급락이 나와서 물렸다라고 하는 것은 악재가 나왔으니까 악재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악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동양철관처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조금씩 내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중을 좀 줄일 수 있을 만큼 좀 최대한 줄여보고 그다음에 그 줄여가지고 만든 현금으로 다른 종목에서 만회를 해가면서 좀 접근을 하기 좋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딱히 지금 특별한 뉴스도 없고요. 뭔가 앞으로의 전망 자체도 뭐 딱히 뭐 변화 없이 그냥 노멀하게 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뭐 앞으로 특별한 모멘텀 나오지 않는 해서 뭐 전에까지 받았던 거는 가스건 관련 이슈 아니면은 북한 관련 이슈 나올 때 조금 움직였던 특징이 있으니까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아무 이유 없이 거래량 없이 조금씩 밀릴 구간 나온다. 다만 많이 밀리고 나중에는 이슈가 나오면은 급등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꼭 전액 손절하지 않더라도 비중 좀 줄여서 다른 데서 수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특별한 악재나 거래량 없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4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드웰 매수가 7,600원에 비중 20% 손절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정책 관련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또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신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거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10,000원대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매수가가 지금하고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바닥을 좀 잡아줬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7,600원을 사셨는데 7,270원 됐다고 이제 손실 좀 나고 이제 그 손실폭이 초보분들은 손실폭이 조금만 커져도 심리적으로 대단히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벌 생각을 하시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룰 수 있다는 거는 계산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손실을 나서도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매수 타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 가격하고 비슷할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려놨던 표가 그대로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이 아마 전에 이 구간에 이제 그 눌림목이 나왔다고 하면서 제가 이때쯤에 추천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중요한 구간은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6,500원까지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될 구간이지만은 지금 481선 장기 2평대까지 내려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형성하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 시절에 식료품 특히 깜밤이라든지 뭐 이제 딸기잼 시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료품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정리해야 될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박스권이라고 본다면은 박스권 하단에 있는 구간이라서 만약에 조금 이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 손절가 6,500원 잡고 지금은 보유하실 구간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박스권 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 6,500원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매수해도 될까요?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차 최근에 뭐 흐름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하면은 손실 정도는 안 볼 정도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서 뭐 내일이랑 모레 떨어질 수는 있어요. 뭐 제가 손실 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중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당연히 손실 안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게 뭐 물릴 만한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수익도 잘 낼 수 있을 만큼 뭐 가격 메리트가 나쁘지 않고요.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드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테슬라 주가가 엄청 좋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엄청 좋은 이유는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률 때문이에요. 지금 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28%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사실 웬만한 제조업에서 나오기 힘들고요. 아니 제조업에서 볼 수 없는 수치고요. 특히나 자동차 업체에서는 더더욱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냐라고 보면은 2%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동차를 100대, 1000대 팔아도 테슬라 10대 판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을 낸다는 얘기, 이익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현대차에서 이번에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고 9%까지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때 영업이익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냐의 문제인데 이 구간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주가가 뭐 현대차 기준으로 폭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좀 중요한 판가름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 자체로는 롱텀으로 뭐 반년에서 1, 2년 또는 뭐 2년, 3년까지도 이상 쳐다본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해도 괜찮고요. 뭐 한 반년 안쪽으로 내가 반년 안쪽 내년 상반기까지만 볼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종목 말고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진 L&D 매수가 4,735원에 비중 10%, 상한가 이후에 잡았는데 계속 빠져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상한가 다음에 4,920원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빠른 수익을 내시려고 상한가 상따를 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시즌은 상따를 하는 시즌이 아닙니다. 옛날에 15% 그럴 때는 상따 할 만했습니다. 저도 이제 상따를 자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바로 스트레이트로 상한가까지 밀어붙이지만 지금은 VI 2번 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따가 좋은 시즌도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드린 말씀이 전고점 인근에서 매도할 때지 매수할 때가 아니었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 매수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을 낚기 위한 이제 모종의 뉴스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리비안 관련주를 한번 움직여서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구간은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손절가 3,500 정도 잡고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손절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 보유하시면 손절가 3,500원 깨기 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자. 어쨌든 끝난 이슈는 아니지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돈으로 여러분들이 급등을 누르셨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3,500원과 함께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해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서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서한입니다.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이고 정치 테마주로 많이 엮여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관심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로 강하게 움직일 때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물려 계신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전에 돌파해줘야 됐던 고점 구간을 돌파해주는 그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간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접근해 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목표가 2,400원, 손절가 1,6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서한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온 또 문자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분의 케미를 생각해 보다가 문득 떠오른 만화 미래소년 코난, 나나, 포비 누가 누구일까요? 라고 정답과 함께 맞춰주셨는데 여기까지만 보고선 잘 몰랐는데 또 친절하게 그림을 보내주셨거든요. 이 앞에 분이 코난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뒤에가 나나인가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몰라요. 나는 코난 하면 명탐정 코난밖에 모른다 이런 소리 통하지 그 않습니다. 안경순이밖에 몰라 조그만해. 아무튼 그리고 이 친구가 포비랑 네, 코난인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아니 근데 이 코난은 김상은 전문가님에 비해서는 좀 너무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합니다. 아니, 아니, 진짜 몰랐네. 몰랐죠. 네. 몰랐잖아. 저기 누군가 한참 보고 있었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 다 네. 저 만화들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판권이 비싸기 때문에 한번 사오면은 네. 한 10년씩 우려 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매년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포비? 포비 아주 매력이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아, 그래요? 약간 이제 어눌하지만은 네. 착하고 순수한 캐릭터로 기억이 힘 좋은 캐릭터였는데 그런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아 저도 나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코난 마음에 드세요? 아, 네, 마음에 듭니다. 아,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마음에 드는 케미, 좋은 문자 감사하고요. 또 다음 문자 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USB 받고 싶다는 문자들이 많이 와서 한 번씩 좀 읽어드릴게요. 4446번님께서 USB 한번 받고 싶어요 보내주셨고요. 2080번님은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처음 주식 시작하는데요. 너무 어렵네요. 퀴즈 정답도 모르면서 USB 선물 주세요. 이렇게 해도 주시는지요. 12라고 돼 있는데 지금 12 거시는 겁니까? 첫 번째 문자만 보고서 되게 당당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열심히 공부한다까지 전해주셨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공부하고 싶다라는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따로 연락을 드리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네. 오늘 뭐 저희가 모르는 번호라도 한 번씩은 받아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따로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 전화 잘 받아주셔서 또 USB 받고 공부 또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버린 우리 양시장, 여기에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지금 잘 찾지 못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한쪽으로만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지금 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0.18%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2,95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좀 등락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지금 하락 반전하면서 함께 지수도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 개인도 함께 소폭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면 그래도 코스닥 쪽은 좀 견조한 흐름입니다. 시총 상위권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점들이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현재 천선 유지하면서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NFT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냥 가상자산, 이 가상이 붙은 모든 섹터에만 지금 돈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NFT 하면은 뭐 게임뿐 아니라 엔터까지 사업 분야가 넓혀가면서 오늘 굉장한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지금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블루베리 NFT도 지금 상승폭 키웠습니다. 여기에 컴투스는 현대차 증권에서 최대 기대주다라고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 9%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연장선입니다. 여기에 지금 장 마감 이후에 로블록스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온풍이 오늘 우리 시장의 메타버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셀바스 AI가 다시 한번 메타버스의 새로운 또 지금 기대주로 떠오르면서 상한가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MP와 위직 스튜디오도 함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NFT와 메타버스 사업 확장 소식에 또 강세 흐름을 받는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스토리가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두나무와 함께 협력을 체결을 했고요. 여러 가지 콘텐츠나 셀러브리티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지금 8%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함컴 MDS도 가상교육이나 회의 플랫폼을 메타버스로 만들겠다라는 지금 플랫폼 출시 예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3.51%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트코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더리움도 함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NFT나 메타버스가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비렌트 단알 9% 강세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도 강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9% 이상 오르면서 오늘 55만 원 선도 돌파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